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사연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1980년대 한국의 어느 가난한 가정에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키우던 어머니였어요. 가난은 사람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살기 위한 선택,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선택. 어머니는 아이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곧 데리러 갈게. 그 약속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켜지지 못했어요. 오빠 성모는 책을 읽으며 동생을 그리워했습니다. 동생 미숙이는 빵집 유리창 앞에서 가족을 그리워했어요. 어머니 정옥은 병든 몸으로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있었지만 서로를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견딥니다. 사랑은 거리를 넘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기적처럼 만났습니다. 빵집 앞에서.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가난 때문에 헤어져야 했던 가족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만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 잃어버린 이름, 빵집 앞의 남매. 함께 들어주시겠어요? 1982년 겨울,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정옥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며 손을 멈추지 못했어요.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나온 건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땀과 기름에 젖어 있었죠. 여보.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방 한구석에서는 7살 성모가 5살 미숙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왜 누워만 계시는지, 왜 숨을 쉬지 않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줬지만 병원비와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정옥은 밤새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적혀 있는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죠. 빚이 80만 원. 당시로선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미숙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옥은 부엌으로 가서 쌀독을 열었어요. 바닥이 훤히 보일 만큼 쌀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긁어 모아 겨우 한 공기 분량이었죠.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금방 밥 지어줄게. 정옥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작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연기가 눈을 찔렀지만 정옥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눈물인지 연기 때문인지 구분할 수도 없었죠. 밥이 익어가는 동안 정옥은 등잔불을 켰습니다. 호롱불이 흔들리며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어요. 아이들은 이미 이불 속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성모야, 미숙아. 정옥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아이들의 보드라운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갔어요. 성모는 자면서도 동생의 손을 꼭 쥐고 있었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정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옥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이장님은 마당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어요. 정옥은 냉수 한 잔을 내왔습니다. 이장님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박 사장님이라고 아시오? 읍내에서 건설업 하시는 분. 예,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 양반이 부인을 잃은 지 3년이 됐소. 아들 하나 있는데 이제 대학생이라더군. 그런데 말이오. 이장님은 말을 아꼈습니다. 정옥은 손을 꼭 쥐었어요. 그 양반이 정옥 씨한테 관심이 있다고 하더군요. 재혼 생각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라고 하셨소. 정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걸 알고 있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답니다.
이장님은 담배를 땅에 비볐습니다. 연기가 희미하게 올라갔어요. 아이들은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겠답니다. 입양이든 좋은 보육원이든 그리고 매달 후원금도 보내주신다고 하시더군요. 정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정욱 씨가 결정하실 일이요. 하지만 지금 형편을 생각해 보시오. 빚도 있고 아이들 밥도 못 먹이는 판 아니오? 이장님이 돌아간 뒤 정욱은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이들이 자고 있었어요. 성모는 낡은 공책에 글자를 쓰고 있었죠. 미숙이는 오빠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욱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는 게 죄라면 정욱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애들은 살려야 하는데. 일주일 뒤 정욱은 읍내로 향했습니다. 박태성을 만난 건 그의 사무실이었어요. 넓고 깨끗한 사무실에는 가죽 소파와 커다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욱은 그 공간이 낯설고 두려웠죠. 앉으시오. 박태성은 금태 안경을 쓴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장님한테 들으셨죠? 예. 나도 외롭소. 아들놈은 서울 가서 대학 다니고 집엔 나 혼자뿐이요. 당신도 힘들 테고 서로 도우며 살면 되지 않겠소? 정욱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태성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좋은 보육원에 보내드리겠소.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후원금을 보낼 겁니다.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전부 제가 책임지겠소.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물론이요. 나도 사람인데 어찌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소? 정욱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지만 정욱은 제대로 읽을 수 없었어요. 그저 입양 동의서라는 제목만 보일 뿐이었죠.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정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붉은 인주가 종이에 번졌어요. 그날 밤 정욱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성모야, 미숙아. 두 아이는 어머니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욱은 아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성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숙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너희들 잠깐 다른 곳에 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어디요? 좋은 곳이야. 밥도 잘 나오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곳. 엄마는요? 미숙이가 물었습니다. 정욱은 눈물을 삼켰어요. 엄마는 돈 벌어서 너희 데리러 갈게. 금방이야. 금방 갈게. 성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의 손을 더 꽉 쥐었을 뿐이었어요. 약속해. 엄마 말 잘 듣고 있으면 꼭 데리러 갈게. 정욱은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어요. 그날 밤 정욱은 남편의 유품 상자에서 낡은 신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받은 출생 증명서가 들어 있었어요. 정욱은 그 종이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성모야, 미숙아.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름 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마을 입구에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양복을 입은 남자였어요. 박태성의 비서였습니다. 그는 정욱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아이들 준비됐습니까?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모와 미숙이는 작은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그 안엔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인형 하나뿐이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비서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모는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마당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
엄마, 미숙이가 소리쳤습니다. 정옥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잘 가. 엄마가 금방 갈게. 차가 출발했습니다. 먼지가 일며 마을길이 뿌옇게 변했어요. 정옥은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수건은 이미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죠. 그날 저녁 정옥은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또 한 번 켜졌어요. 이제 나 혼자 힘으론 안 돼. 정옥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제잘거리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박태성의 집은 읍내에서도 가장 큰 저택이었습니다. 정옥이 처음 그 집 대문을 들어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당엔 잘 다듬어진 정원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현관엔 반들반들한 대리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박태성은 정옥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엔 커다란 장롱과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죠. 이제 여기가 당신 집이요. 정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잘 도착했습니까? 예. 비서분이 연락 주셨습니다. 그럼 됐소. 이제 우리 일이나 신경 씁시다. 박태성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정옥은 그의 뒤를 따라갔어요. 서재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시오. 정옥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박태성은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아이들 입양 서류요. 여기 도장 찍으셨던 거 기억하시죠? 예. 좋소. 그럼 이제 후원금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 밖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박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이가 왔군. 박도윤은 21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윤은 정옥을 쳐다봤습니다. 정옥은 시선을 피했어요. 내가 편지로 알렸잖니. 재혼하기로 했다고. 편지 한 장으로요? 제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으시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태성은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어요. 도윤아, 진정해라. 이건 내 인생 문제야.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입니다. 벌써 다른 사람을 들이시다니. 그만. 박태성이 소리쳤습니다. 정옥은 몸을 움츠렸어요. 너는 서울 가서 공부나 해. 여긴 내가 알아서 한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정옥을 한 번 더 쳐다보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태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오.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정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박태성은 정옥을 다시 서재로 불렀습니다. 아이들 일 때문에 얘기할 게 있어. 정옥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도윤이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계획을 조금 바꿔야겠소. 박태성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새 서류를 꺼냈어요. 원래는 아이들을 완전히 입양 보내려고 했는데 도윤이 놈이 재산 문제를 걱정하더군. 재산이요? 그래요. 나중에 아이들이 돌아와서 상속권을 주장하면 어쩌냐고 말이요. 정옥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형식적으로 입양 완료 처리를 할 겁니다. 서류상으론 아이들이 다른 가정으로 들어간 걸로 만드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요? 보육원에 있는 건 똑같소?
다만 서류상으론 입양된 걸로 나오는 거지. 그래야 도윤이도 안심하고 우리도 편하지 않겠소? 정욱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물론이요. 후원금도 보낼 거고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만날 수도 있소. 박태성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검은 잉크가 펜촉에서 반짝였어요. 여기 한 번만 더 서명하시오. 정욱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입양 확정 동의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글씨는 빼곡했지만 정욱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이들의 성과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입양 가정으로 들어갔으니 당연히 이름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소? 이름을요?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모 미숙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야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겠소? 걱정 마시오. 나중에 다 돌려놓을 수 있소. 박태성은 만년필을 정욱에게 건넸습니다. 어서 서명하시오. 시간이 없소. 정욱은 펜을 받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었어요. 성모야. 미숙아. 정욱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어요. 울지 마시오. 이게 다 아이들을 위한 일이오. 박태성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욱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어요. 김정욱.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었습니다. 됐소. 이제 다 끝났소. 박태성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어요. 후원금은 다음 달부터 보낼 겁니다. 매달 10만 원씩 감사합니다. 정욱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만큼 작았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자신에게 주어진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새 집은 넓고 따뜻했어요. 하지만 정욱은 숨이 막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성모야. 미숙아. 정욱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성모의 또렷한 눈동자, 미숙이의 환한 웃음.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욱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복도 건너편 박태성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고 서류를 다시 꺼냈어요. 입양 서류, 동의서, 계약서. 빼곡한 글씨들 사이에 정욱의 이름이 여러 번 적혀 있었습니다. 박태성은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어요. 후원금 지급 계획서. 그는 펜을 들어 날짜를 적었습니다. 1982년 12월부터 1985년 12월까지 3년. 3년이면 충분하겠지. 박태성은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도 잊을 거고 아이들도 잘할 거야. 그는 서류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맨 아래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어요. 열쇠로 서랍을 잠그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한 달 뒤 정욱은 우체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통장이 들려 있었어요. 박태성이 만들어준 후원금 계좌였습니다. 1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정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태성은 신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약속대로 보냈소. 매달 그렇게 갈 거요. 정욱은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숫자가 적힌 작은 종이 한 장이 아이들과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처럼 느껴졌어요.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보육원에서 연락 오면 알려주겠소. 박태성은 신문을 넘겼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정욱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베갯닛 안쪽에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이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았어요. 엄마. 정욱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박태성의 아들 도윤은 서울의 자취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도윤아,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한다. 도윤은 편지를 구겨버렸습니다. 알아서 한다고? 그는 책상을 쳤습니다. 책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머니를 잊은 지 얼마나 됐다고. 도윤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그 여자의 아이들까지. 도대체 아버지는 뭘 생각하시는 거야?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재산이 나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낯선 사람들이 가족이 된다는 불편함. 절대 안 돼.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 해. 그는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곳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통장을 꺼내 숫자를 세고 또 세었어요. 박태성은 서재에서 서류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종이를 태우며 타닥타닥 소리를 냈죠.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육원 어딘가에서 성모와 미숙이는 낯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1983년 2월이었습니다. 정옥은 우체국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보육원 주소가 적힌 편지였죠. 성모야, 미숙아. 엄마야. 정옥은 편지지를 펼쳐놓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마음만은 가득 담았어요.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도 밥 잘 먹고 있지? 아프지 말고 말 잘 듣고 있어. 곧 만나러 갈게. 편지를 다 쓴 정옥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넣으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받을 수 있겠지? 정옥은 중얼거렸습니다. 박태성은 보육원 주소를 알려줬지만 아이들이 정말 거기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편지를 넣고 돌아서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돌아보니 10살쯤 된 아이가 서 있었어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해맑았습니다.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아이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정옥이 챙겨 다니던 낡은 손수건이었어요. 아이고, 고맙구나. 정옥은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 이름이 뭐니? 수진이요. 수진이. 참 예쁜 이름이구나. 정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엔 눈물이 맺혔어요. 그 아이의 나이가 미숙이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우세요? 아니야.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정옥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정옥은 베갯니 속에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1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이걸로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겠지. 정옥은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같은 시각 경상북도의 한 보육원에서 성모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은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벽엔 금이 가 있었고 창문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깨끗했고 따뜻했어요. 성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 침대에선 다른 아이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미숙아. 성모는 중얼거렸습니다. 헤어지던 날이 떠올랐어요. 차 안에서 미숙이가 울던 모습, 창밖으로 손을 흔들던 어머니의 모습. 곧 데리러 갈게.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짜 올까? 성모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니까. 복도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순찰을 도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다들 잘 자고 있구나. 원장 최인자는 55살의 여자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그녀는 성모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성모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어요. 아직 안 잤구나. 원장이 속삭였습니다. 성모는 눈을 떴어요. 선생님, 왜 안 자니? 엄마 생각나요. 성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은 성모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구나. 네. 성모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서 여기 보낸 거야. 알지? 성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밥 잘 먹고 공부 잘하면 엄마가 기뻐하실 거야. 알겠지? 네. 원장은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낡은 동화책이었어요. 표지에는 등잔불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책 읽어줄까? 네. 원장은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옛날에 성모는 원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목소리가 마음을 감싸주었어요. 그날 밤 성모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100km 떨어진 곳에서 미숙이는 전혀 다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숙이가 보내진 곳은 열악한 보육원이었어요. 건물은 낡았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추위에 떨며 잠들어야 했죠. 미숙이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선 다른 아이가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오빠. 미숙이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오빠는 여기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였어요. 사감 홍말순이었습니다. 다들 잤어? 홍말순은 40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얼굴은 각이 졌고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안 자고 뭐해? 홍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이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요. 미숙이는 눈을 꽉 감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내일 일 많은데 빨리 자. 홍말순은 불을 껐습니다. 방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미숙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엄마. 미숙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언제 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미숙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인형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낡은 토끼 인형이었어요. 토끼야. 미숙이는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엄마 올 거지? 인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숙이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그랬어. 곧 데리러 온대. 금방이래. 미숙이는 인형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노랫소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옥은 매일 아침 우체통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소식이 없을까? 정옥은 불안했습니다. 박태성에게 여러 번 물었지만 그는 대답을 피했어요. 보육원이 바쁜 모양이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정옥은 점점 초췌해졌어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여보, 건강 챙기시오. 박태성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이들 소식 좀 알려주세요. 제발이요.
정욱이 애원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육원에 전화해 보겠소. 박태성은 그렇게 말했지만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그걸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성모는 보육원에서 첫 번째 봄을 맞이했어요. 원장 선생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마당에 꽃을 심었습니다. 성모야, 여기 씨앗 심어볼래? 네, 선생님. 성모는 작은 손으로 흙을 파고 씨앗을 넣었어요. 따뜻한 흙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이 꽃이 피면 예쁠 거야. 원장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한 달쯤? 성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가 올 때쯤 피겠네요. 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모의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이었어요. 같은 날 미숙이는 보육원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빨리 안 해? 홍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미숙이는 손을 더 빨리 움직였어요. 작은 손에 흙이 가득 묻었습니다. 이것들은 일도 제대로 못해. 홍말순은 혀를 찼습니다. 미숙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숙이는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저 하늘 보고 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정욱은 박태성의 집에서 반년을 보냈어요. 아이들의 소식은 여전히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 답장이 안 올까요? 정욱은 매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보육원이 바빠서 그럴 거요. 박태성은 똑같은 대답만 했어요. 정욱은 알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발 아이들 사진이라도 보여주세요. 정욱이 울먹였습니다. 다음에 보육원 방문할 때 사진 찍어 오겠소.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점점 병들어갔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욱은 꿈을 꾸었습니다. 빗속에서 아이들이 울고 있었어요. 성모와 미숙이가 손을 내밀며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정욱은 달려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모야, 미숙아. 정욱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져 갔어요. 안 돼. 정욱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성모야, 미숙아. 정욱은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밤은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성모는 보육원 마당에서 별을 세고 있었습니다. 미숙이는 어두운 방 안에서 창틈으로 달을 바라봤어요.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만이 조용히 불어갈 뿐이었어요. 1985년 가을이었습니다. 성모는 이제 10살이 되었어요. 보육원에서 3년을 보낸 아이는 많이 자랐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의젓해졌어요. 성모는 보육원 도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성모야, 또 책 읽니? 원장 최인자가 들어왔습니다. 성모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어요. 네, 선생님. 이 책 재밌어요. 무슨 책인데? 삼국지예요. 원장은 의자를 끌어당겨 성모 옆에 앉았습니다. 어려운 책인데 다 이해하니? 처음엔 어려웠는데 계속 읽으니까 재밌어요. 성모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책을 읽을 때면 성모는 다른 세상에 가 있는 것 같았어요. 성모야. 원장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선생님, 너는 책을 참 좋아하는구나. 네. 책 읽으면
다른 생각 안 나요. 성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어머니 생각, 동생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성모야, 선생님이 하나 말해줄게. 네. 읽는 사람은 절망을 버틸 수 있단다. 책은 너를 지켜줄 거야. 성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동생은 어떻게 지낼까요? 미숙이? 네. 미숙이도 책 읽고 있을까요? 원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성모와 미숙이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럴 거야. 미숙이도 잘 지내고 있을 거야. 하지만 원장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모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저녁놀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성모는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저 하늘 보고 있니? 같은 시각 100km 떨어진 곳. 미숙이는 보육원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8살이 된 미숙이는 키가 또래보다 작았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빨리 안 해? 사감 홍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미숙이는 작은 손으로 빨래를 집어들었어요. 무거운 이불이었습니다. 손이 짧아서 못하겠어요. 못한다는 게 어딨어. 의자 가져다 올라서. 미숙이는 의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위태롭게 올라서서 빨래를 널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숙이의 몸이 흔들렸어요. 조심해. 옆에서 빨래를 널던 언니가 미숙이를 붙잡았습니다. 12살쯤 된 아이였어요. 고마워, 은지 언니. 괜찮아. 천천히 해. 은지는 미숙이를 도와줬습니다. 빨래를 다 널고 나서 두 아이는 마당 구석에 앉았어요. 미숙아, 너 책 읽을 줄 알아? 은지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근데 여기 책이 없잖아요. 우리 방에 책 한 권 있어. 나중에 보여줄게. 정말요? 미숙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동화책인데 그림이 예뻐. 언니 고마워요. 미숙이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어요. 미숙아, 너 가족 있어?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있어요. 엄마랑. 오빠, 어디 있는데? 몰라요. 엄마는 나중에 데리러 온대요. 미숙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오빠는요? 오빠도 어디 있을 거예요. 미숙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빠, 미숙이는 속삭였습니다. 오빠도 저 하늘 보고 있을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빨래가 펄럭이며 흔들렸어요. 1987년 봄이었습니다. 성모는 12살이 되었어요. 이제 보육원에서 가장 큰 형이었습니다. 성모야, 이리 와봐. 원장이 불렀습니다. 성모는 원장실로 들어갔어요. 앉아. 성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원장은 책상 서랍에서 노란색 펜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넣어줄게. 저요? 응. 너 글 쓰는 거 좋아하잖아. 이걸로 일기 써봐. 성모는 펜을 받았습니다. 손에 쥐니 따뜻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성모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원장이 말했습니다. 특별하다뇨? 너는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기록하잖아. 그런 아이는 어디 가서든 살아갈 수 있어. 성모는 펜을 꼭 쥐었습니다. 선생님, 저 나중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게 뭔데? 글을 쓰는 사람이요. 책을 만드는 사람. 원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날부터 성모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노란 펜으로 공책에 글을 적었어요. 오늘도 미숙이 생각이 났다. 동생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나처럼 책을 읽고 있을까?
성모는 매일 동생에 대해 썼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같은 해 여름 미숙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보육원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사감 홍말수는 아이들에게 일을 시켰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들은 쓸모가 없어. 홍말순이 외쳤습니다. 미숙이는 바닥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일이나 시켜야 먹고 살지. 홍말순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숙이는 걸레를 꽉 쥐었어요. 손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은지 언니가 미숙이를 불렀습니다. 미숙아, 이리 와봐. 미숙이는 언니 방으로 갔어요. 은지는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내가 아껴두던 건데 너 줄게. 저요? 진짜요? 응. 너 책 좋아하잖아. 미숙이는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낡은 동화책이었어요. 표지가 찢어져 있었지만 그림은 예뻤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미숙이는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이는 이불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책을 읽었어요. 작은 불빛이 글자를 비췄습니다. 옛날에 미숙이는 작은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동화 속 세상은 따뜻했어요. 엄마도 있고 오빠도 있었습니다. 나도 저런 가족 있었는데. 미숙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책장에 떨어졌어요. 오빠는 지금 뭐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미숙이는 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오빠도 저 달 보고 있을까? 1989년 겨울이었습니다. 성모는 14살이 되었어요. 중학생이 될 나이였습니다. 성모야, 좋은 소식이 있어. 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너를 후원하고 싶다는 분이 나타났어. 중학교 학비를 대주신대. 성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열심히 공부해야 해. 네. 열심히 할게요. 성모는 기뻤습니다.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성모야. 원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보육원을 나가서도 살아갈 수 있는 아이야. 잊지 마. 책은 너를 지켜줄 거야. 성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 너 스스로 노력한 거야. 그날 밤 성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다. 중학교에 갈 수 있게 됐다. 선생님은 내가 특별하다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운이 좋았을 뿐이다. 미숙이는 어떨까? 동생도 나처럼 학교에 다니고 있을까? 엄마는 어디 계실까?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성모는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미숙이는 보육원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12살이 된 미숙이는 여전히 작고 여렸어요. 학교는 다니고 있었지만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미숙아, 은지 언니가 불렀습니다. 언니는 이제 16이 되어 보육원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언니, 미숙아, 나 다음 달에 여기 나간다. 어디 가는데요? 일자리 구했어. 공장에서 일하기로 했어. 미숙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미숙아, 너도 조금만 더 크면 나갈 수 있어. 힘내. 은지는 미숙이를 안아줬습니다. 언니, 가지 마요. 미안해. 나도 살아야 해. 은지는 미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숙아, 너 오빠 찾고 싶지? 응. 꼭 찾을 거야. 너는 포기하지 마. 미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오빠. 미숙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어디 있어?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늘 위 같은 눈이 두 곳에 내리고 있었어요. 성모가 있는 보육원에도 미숙이가 있는 보육원에도 두 남매는 같은 하늘 아래 있었지만 서로를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똑같이 창밖을 바라보며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보고 싶어. 두 사람은 똑같은 말을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서로에게 닿지 않았어요. 눈만이 조용히 내릴 뿐이었습니다. 1990년 봄이었습니다. 정옥은 박태성의 집에서 8번째 봄을 맞이했어요. 56살이 된 정옥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허리는 구부정했어요.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여보, 약 드셔야죠. 정옥은 박태성에게 약을 건넸습니다. 63이 된 박태성도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고맙소. 박태성은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정옥은 찻잔에 물을 따라 주었어요. 저, 여쭤봐도 될까요? 정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요? 아이들. 후원금은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박태성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럼요. 계속 보내고 있소. 제가 보육원에 한번 다녀와도 될까요? 아이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요. 아직은 안 돼요. 박태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적응하는 중이라고 했소. 엄마를 보면 또 불안해할 거요. 정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8년이었어요. 8년 동안 아이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발 사진이라도. 다음에 보육원 측에서 사진 보내준다고 했소. 하지만 그 사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방으로 돌아왔어요. 베갯니 속에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숫자가 그대로였어요. 8년 전 그대로. 이상하다. 정옥은 중얼거렸습니다. 후원금이 계속 나간다면 숫자가 줄어야 하는데 변하지 않았어요. 설마. 정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정옥은 박태성이 외출한 사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알아야 해요. 정옥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옥은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회사 서류, 계약서, 영수증들. 그리고 맨 아래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정옥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입양 확정서. 정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지만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입양인 이성모, 이미숙. 입양 확정일 1983년 3월. 입양 가정 김영수, 박현주. 정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입양이라고? 정옥은 다음 장을 넘겼어요. 거기에는 이름 변경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성모 김준호, 이미숙 박지영. 정옥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정옥은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아이들 이름이. 정옥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후원금 지급 기록. 정옥은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1982년 12월 마이너스 10만 원. 1983년 1월 마이너스 10만 원. 1985년 12월 마이너스 10만 원. 지급 종료. 정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이었어. 다 거짓말이었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태성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정옥은 서둘러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뭐 하는 거요? 박태성이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정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정옥이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박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입양이라고요? 이름을 바꿨다고요? 후원금은 오래전에 끊겼다고요?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정하시오. 진정하라고요? 당신이 날 속인 거잖아요. 정욱이 소리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어요. 당신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아이들을 좋은 곳에 보낸다며, 후원금을 계속 보낸다며, 그건 박태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아이들 어디 있어요? 내 아이들. 정욱은 박태성의 옷깃을 잡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요. 박태성이 정욱을 밀쳤습니다. 정욱은 바닥에 넘어졌어요. 당신이 뭘 알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당신 먹여 살렸는데. 박태성이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른 가정으로 갔소. 이제 당신 아이들이 아니오. 정욱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정욱은 몸을 떨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모야. 미수가. 정욱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정욱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마를 새 없이 흘렀습니다. 이름을 잃어버렸어. 정욱은 속삭였습니다. 내 아이들이 이름을 잃어버렸어. 같은 시각 성모는 보육원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15살이 된 성모는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내년이면 고등학교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성모야, 아직도 안 자니? 룸메이트가 물었습니다. 응, 조금만 더. 성모는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준 노란 펜으로. 뭐 쓰는데? 일기. 매일 쓰네 너. 응, 잊지 않으려고. 성모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어요. 노트 첫 장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성모. 성모는 그 이름을 매일 적었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모야, 너 원래 이름이 뭐였어? 룸메이트가 물었습니다. 이성모. 지금도 그래. 아, 그럼 안 바뀐 거네? 응. 성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내 이름 정말 안 바뀐 걸까? 성모는 중얼거렸습니다. 100km 떨어진 곳, 미숙이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3살이 된 미숙이는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하지만 학교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야, 너 이름이 뭐래? 반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이미숙이요. 성이 이씨야? 박씨야? 이씨요. 그런데 왜 서류엔 박지영이라고 나와? 미숙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몰랐어요. 너 진짜 이름이 뭐야? 이미숙이요. 미숙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상하네. 아이들은 미숙이를 놔두고 갔어요. 미숙이는 자리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공책 모퉁이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이미숙, 오빠 이성모. 미숙이는 매일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내 이름, 진짜 뭘까? 미숙이는 중얼거렸습니다. 1991년 여름이었습니다. 정욱은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심장이 나빴습니다. 의사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병원비가 많이 나오겠군. 박태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욱 옆에 앉아 있었지만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정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할 것 없소.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박태성은 일어났습니다. 나 회사 일 있어서 먼저 갈게요. 네. 박태성이 나간 후 정욱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지만 정욱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성모야. 미수가.
정옥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너희 이름을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해.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가 지나갔어요. 정옥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네, 환자분? 혹시 종이 좀 주실 수 있나요? 종이요? 편지 쓰고 싶어서요. 간호사는 공책과 펜을 가져다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은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성모야, 미수가. 엄마야. 정옥은 편지를 썼습니다. 오래오래 썼어요. 너희들 이름을 잊지 않았어. 이성모, 이미숙. 엄마는 기억하고 있어.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어. 사랑한다. 엄마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정옥은 편지를 다 쓰고 접었습니다. 그리고 베갯니 속에 넣어두었어요. 언젠가는 전해지겠지. 정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옥은 병원 침대에서, 성모는 보육원 기숙사에서, 미숙이는 보육원 방에서. 내 이름. 세 사람 모두 자신의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잊지 말아야 해.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이름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류 속에서, 기록 속에서 그들의 진짜 이름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1993년 봄이었습니다. 박태성은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아들 도윤에게 넘긴 지 오래였어요. 아버지, 약 드셔야죠. 도윤은 이제 34이 되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고맙다. 박태성은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냐? 새어머니 아이들. 그 아이들 후원은 계속하고 계신 겁니까? 박태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제가 회사 장부를 정리하다가 예전 후원 기록을 봤습니다. 도윤은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1985년에 끊긴 것 같던데요. 박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새어머니한테는 계속 후원하신다고 하신 거죠? 아버지,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었다. 박태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한 건 외로워서였어. 하지만 아이들까지 책임질 순 없었어. 그래서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거짓말이 아니다. 처음엔 정말 후원했어. 하지만 내가 반대하지 않았니?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잘못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그 아이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박태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른다. 모르신다고요? 입양 보냈다고 했잖니. 그 후로는 나도 모른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아십니까? 모를 거야. 그 사람한테는 계속 후원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도윤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니? 다 지나간 일이야. 박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곧 내 인생도 끝나간다. 그냥 이대로 두자.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낡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숨겨뒀던 입양 서류들이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하나씩 펼쳐봤어요. 이성모, 이미숙.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어디 있을까? 도윤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가
내가 반대했기 때문인가. 도윤의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같은 시각 정옥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건강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어요. 심장이 약해서 자주 숨이 찼습니다. 성모야, 미수가. 정옥은 중얼거렸습니다. 베갯니 속에는 여전히 그 편지가 숨겨져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쓴 편지. 엄마는 너희를 잊지 않았어.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994년 가을이었습니다. 성모는 19살이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모야, 좋은 소식이야. 원장 최인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62살이 된 원장은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장학금을 받았어. 대학 등록금 전액이야. 성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내가 열심히 한 결과야. 축하해. 성모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어요. 선생님, 저 동생 소식 좀 알 수 있을까요? 원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성모야, 저희 같은 날 헤어졌잖아요. 동생도 어딘가 보육원에 있을 텐데. 성모야, 그건 쉽지 않아. 왜요? 입양 서류가 조작된 것 같아. 기록이 제대로 안 남아 있어. 성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평생 못 만나는 건가요? 원장은 성모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마. 성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미수가. 성모는 중얼거렸습니다. 너 어디 있니? 같은 해 겨울 미숙이는 17살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지만 학교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성적도 좋지 않았고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미수가. 사감 홍말순이 불렀습니다. 이제 50살이 넘은 홍말순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네. 너 내년이면 졸업이지? 네. 그럼 나가야지. 여기 더 있을 순 없어. 미숙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데요? 취직이라도 해야지. 내가 알아서 해. 홍말순은 돌아섰습니다. 미숙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두려웠습니다. 나 어디로 가지? 미숙이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미숙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빠는 잘 지내고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1995년 여름이었습니다. 박태성이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구급차를 불렀어요. 정옥도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위험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박태성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정옥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불렀습니다. 박태성은 눈을 떴어요. 도윤아, 네 아버지, 미안하다. 박태성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 후원은 했냐? 박태성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거짓말했어. 후원금 안 보냈어. 박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들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버지, 도윤아, 너라도 찾아줘. 박태성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B-, 기계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환자분,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도윤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정옥이 서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정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정옥은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정욱은 울지 않았어요. 그저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정욱은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찾지?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회사 사람들 몇 명과 친척들 뿐이었습니다. 정욱은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상주가 아니었으니까요. 새어머니,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도윤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보관하고 계신 서류들입니다. 성모와 미숙이에 관한 기록이에요. 정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반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욱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도윤 씨, 아이들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정욱은 봉투를 꼭 안았어요. 성모야, 미수가. 정욱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엄마가 찾아갈게. 그날 밤 정욱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나왔어요. 입양 서류, 이름 변경 서류, 보육원 주소. 여기에 있었구나. 정욱은 서류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하지만 주소들은 오래전 것들이었어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찾지? 정욱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정욱은 베갯잎 속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아이들에게 쓴 그 편지. 성모야, 미수가. 엄마가 꼭 찾을게. 꼭. 정욱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어딘가에서 성모도 그달을 보고 있었고 미숙이도 그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달을 보며 서로를 그리워했어요. 만날 수 있을까?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달빛만이 조용히 내려올 뿐이었습니다. 2003년 봄이었습니다. 성모는 27살이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습니다. 이 원고 괜찮네요. 성모는 책상에 앉아 원고를 읽고 있었어요. 편집자로 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성모 씨, 커피 마실래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성모는 원고에 집중했어요. 일에 몰두하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모 씨, 먼저 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성모는 가방을 챙겨 나왔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성모는 길을 걷다가 빵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빵 냄새가 났어요. 성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빵 사갈까? 성모는 빵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빵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단팥빵 2개 주세요. 네, 잠깐만요. 성모는 빵을 기다리며 밖을 내다봤어요. 그때 유리창 너머로 한 소녀가 보였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야윈 얼굴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빵집 유리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빵을 보는 눈빛이 애타 보였습니다. 성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기요. 성모가 주인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네. 단팥빵 하나 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성모는 빵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소녀는 여전히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기요. 성모가 말을 걸었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이거
드세요. 성모는 빵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요? 네. 그냥 드리고 싶어서요. 소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배가 고팠는지 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성모는 소녀를 자세히 봤어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미. 소녀가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미숙이요. 이미숙. 성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숙이라고요? 네. 혹시 보육원 출신이세요? 소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도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성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오빠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근데 헤어졌어요. 오래전에. 소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모는 소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봤어요. 분명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빠 이름이 혹시 이성모요.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성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예요. 네, 저 이성모예요. 제가 오빠예요. 소녀는 빵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요? 미숙아, 너 미숙이 맞지? 성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녀는 성모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오빠, 미숙아. 성모는 소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숙아, 정말 미숙이구나. 두 사람은 빵집 앞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예요? 미숙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오빠야. 성모는 미숙이의 얼굴을 봤어요. 어린 시절 동생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미숙아, 많이 컸구나. 오빠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일하니? 성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 일 찾고 있어요. 미숙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디 사는데? 고시원이요. 저기 건너편. 혼자 살아? 네. 성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숙아, 나랑 갈래? 밥 먹자.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작은 국밥집이었어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밥을 앞에 놓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많이 먹어. 성모가 말했습니다. 미숙이는 국밥을 떠먹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맛있어요. 오빠, 천천히 먹어. 성모는 미숙이를 바라봤어요. 동생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미숙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저는 보육원에서 나와서 공장에서 일했어요. 근데 회사가 망해서 미숙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 찾고 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요.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오빠는요? 뭐 하세요? 나는 출판사에서 일해. 편집자. 와, 오빠 대단해. 미숙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슬펐어요. 미숙아, 엄마 찾아봤어? 성모가 물었습니다. 미숙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찾았어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도 찾지 못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 엄마 우리 버린 걸까요? 미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우리를 사랑했어. 분명히. 성모는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안 찾아오신 걸까요? 모를 거야. 우리가 어디 있는지
성모는 미숙이의 손을 잡았어요. 미숙아, 우리 엄마 찾아보자. 같이. 정말요? 그래. 이제 우리 둘이 만났잖아. 엄마도 찾을 수 있을 거야. 미숙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울지 마. 이제 괜찮아. 성모는 미숙이를 안아줬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예쁘다. 미숙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치? 오빠, 이거 꿈 아니죠? 꿈 아니야. 성모는 웃었습니다. 진짜로 만난 거야. 우리, 오빠, 나 무서워요. 뭐가? 다시 헤어질까봐. 미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헤어져. 절대로. 성모는 미숙이의 어깨를 꼭 안았어요. 이제 우리 같이 살자. 응? 진짜요? 그래. 내가 원룸 하나 얻을게. 같이 살자. 미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오빠. 고마워할 거 없어. 우린 가족이잖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강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기억나요? 우리 헤어질 때. 응, 기억나. 오빠가 내 손 꼭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 놓고 싶지 않았어. 성모는 미숙이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안 놓을게. 미숙이는 오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도요, 오빠. 저녁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도시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두 남매는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있었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미숙아. 네, 오빠. 우리 꼭 엄마 찾자. 네, 꼭요.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네. 성모는 미숙이를 데리고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갔어요. 여기야. 좁지만 우선 여기서 지내. 고마워요, 오빠. 미숙이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오빠, 책 많네요. 응, 나 책 좋아하거든. 저도요. 오빠처럼 많이는 못 읽었지만 성모는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냈어요. 이거 보육원에서 선생님이 주신 거야. 낡은 동화책이었습니다. 표지에 등잔불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거 저도 봤어요. 미숙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진짜? 네. 언니가 똑같은 책 줬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린 정말 남매구나. 성모가 말했습니다. 네. 진짜 남매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숨소리를 들으며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어딘가에서 정욱도 그달을 보고 있었어요. 성모야, 미숙아, 엄마는 아직도 너희를 찾고 있어. 정욱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알지 못했어요. 자신의 두 아이가 드디어 다시 만났다는 것을. 달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2004년 가을이었습니다. 성모와 미숙이는 함께 산 지 1년 반이 되었어요. 작은 투룸으로 이사를 했고 미숙이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다녀올게요. 미숙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어요. 조심히 가. 저녁 내가 해놓을게. 고마워요, 오빠. 미숙이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성모는 혼자 남아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를 어떻게 찾지? 성모는 검색창에 이것저것 쳐봤어요. 보육원 이름, 입양 기록, 실종 가족 찾기.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을 수 있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성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성모 씨, 나야. 편집장이야. 아, 편집장님.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 토요일에 보육원 기부 행사 있잖아. 같이 갈 수 있어? 성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느 보육원인데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맑은 보육원이야. 우리 출판사에서 책 기부하기로 했거든. 평택이요. 성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어떤 단서라도 있을지. 네, 가겠습니다. 좋아. 그럼 토요일 아침 9시에 회사 앞에서 만나자. 전화를 끊고 성모는 달력을 봤어요. 토요일이었습니다. 미숙이한테도 같이 가자고 해야겠다. 그날 저녁 미숙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빠, 배고파요. 밥 다 됐어. 씻고 와. 두 사람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았어요. 미수가 토요일에 나랑 같이 갈 곳 있는데. 어디요? 보육원. 우리 출판사에서 책 기부하러 가거든. 미숙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육원이요. 응. 혹시 모르잖아. 거기서 뭐라도 알 수 있을지. 미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게요. 같이 가요. 토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성모와 미숙이는 출판사 사람들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평택으로 향했어요. 저기가 보육원이에요. 편집장이 가리켰습니다. 하얀 건물이 보였어요. 마당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원장이 나와서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출판사 사람들은 책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모와 미숙이도 따라갔습니다. 여기가 도서실입니다. 원장이 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책장이 가득했습니다. 와, 미숙이가 감탄했습니다. 여기 책 많네요. 네. 후원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요. 성모는 도서실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쪽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게 뭐지? 성모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여러 장 걸려 있었어요. 보육원 역사 사진입니다.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보육원이 1980년에 문을 열었거든요. 그때부터 사진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성모는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아이들이 밥 먹는 사진, 운동장에서 노는 사진, 크리스마스 행사 사진,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성모의 발이 멈췄습니다. 이건 사진 속에는 10명쯤 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앞줄에 작은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성모는 사진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미숙아. 성모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미숙이가 다가왔어요. 이거 봐. 이 아이. 성모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미숙이는 사진을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저 같은데요.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두 사람은 원장을 봤어요. 원장님, 이 사진이 언제 찍힌 건가요? 어디 보자. 1987년이네요. 원장이 사진 뒤쪽을 확인했습니다. 1987년. 미숙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9살 때예요. 혹시 이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성모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워낙 오래전이라 기록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원장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성모와 미숙이는 복도에 서서 사진을 계속 봤어요. 오빠, 정말 저 같아요. 응, 분명 너야. 근데 여기가 제가 있던 보육원은 아니에요. 그럼 이 사진은 어떻게 여기 있는 거지? 두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잠시 후 원장이 낡은 파일을 들고 나왔어요.
찾았습니다. 1987년 기록인데요. 원장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 보육원이 모여서 찍은 거예요. 당시에 연합 행사가 있었거든요. 연합 행사요? 네. 경기도 지역 보육원들이 모여서 운동회를 했어요.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성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어느 보육원에 있었는지 알 수 있나요? 원장은 명단을 확인했어요. 여기 보면 이미숙 푸른 하늘 보육원 소속이라고 나와 있네요. 푸른 하늘 보육원. 미숙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거기였어요. 미숙이가 외쳤습니다. 오빠, 제가 있던 곳이 푸른 하늘 보육원이에요. 정말? 네. 기억나요. 성모는 원장을 봤습니다. 그 보육원 지금도 있나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1995년쯤 문을 닫았어요. 운영이 어려워서. 성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기록은요? 구청에 이관됐을 거예요. 평택시청 복지과에 가보시면 자료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성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성모와 미숙이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오빠, 우리 시청 가봐요. 그래. 월요일에 회사 반차 내고 같이 가자. 두 사람은 들떠 있었어요. 드디어 단서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두 사람은 평택시청을 찾아갔습니다. 푸른 하늘 보육원 기록을 찾고 싶은데요. 복지과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미숙입니다. 생년월일은요? 1978년 3월 17일입니다. 직원은 한참 동안 자료를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이미숙, 1983년 2월부터 1996년 3월까지 푸른 하늘 보육원 재원. 맞아요. 그게 저예요. 미숙이가 외쳤습니다. 혹시 제 가족 정보도 있나요? 직원은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보호자, 김정옥. 재혼으로 인한 위탁, 김정옥. 성모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름이야. 분명히. 혹시 주소도 나와 있나요? 예전 주소는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되어 있네요. 하지만 이건 1982년 주소예요. 그때 주소구나. 성모는 메모를 했습니다. 혹시 오빠, 이성모라는 이름도 찾아주실 수 있나요? 직원은 다시 검색했어요. 이성모, 1975년 10월 2일생? 네, 맞아요. 보호자 동일인 김정옥. 재원 기간은 해맑은 보육원 1983년 2월부터 1993년 6월까지. 해맑은 보육원. 성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있던 보육원 이름이었어요. 그럼 둘이 다른 보육원에 있었던 거네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성모와 미숙이는 서로를 봤습니다. 오빠, 우리 일부러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두 사람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김정옥 씨의 최근 주소는 없나요? 성모가 물었습니다. 그건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주민센터나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시청을 나왔습니다. 오빠, 엄마 이름이 김정옥이래요. 응. 이제 이름이라도 알았으니까 찾을 수 있을 거야. 성모는 미숙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포기하지 말자. 네, 오빠.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성모는 노트에 정리를 했어요. 어머니 김정옥. 1982년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재혼으로 인한 위탁. 성모는 펜을 놓았습니다. 재혼. 성모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재혼을 하셔서 우리를 보낸 거구나.
그럼 새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미숙이가 말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 성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의성군 주민센터에 연락해봐야겠다. 오빠, 나도 도와줄게요. 고마워, 미숙아. 그날 밤 성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실까? 성모는 중얼거렸습니다. 옆방에서는 미숙이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미숙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정옥도 그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모야, 미숙아, 엄마는 너희를 찾고 있어. 정옥은 병원 침대에 누워 중얼거렸어요. 건강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야 해. 정옥은 베갯니 속 편지를 만졌습니다. 아이들한테 꼭 전해줘야 해. 달빛이 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달을 보며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조금씩 서로에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005년 봄이었습니다. 성모는 의성군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벌써 10번째였습니다. 김정옥 씨 전입 기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1950년대생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럼 어렵겠는데요.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서요. 성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성모는 책상에 엎드렸어요. 어떻게 찾지? 단서가 너무 없어. 그때 미숙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저 오늘 휴무예요. 같이 어디 갈까요? 미숙아. 성모는 고개를 들었어요. 나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요? 우리 예전에 내가 있던 보육원 가볼래? 원장 선생님이 아직 계실지 모르잖아. 미숙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요. 가요. 두 사람은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해맑은 보육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건물은 낡았지만 마당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여기야. 내가 자란 곳. 성모는 대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들어가자. 두 사람은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 예전에 여기서 자란 이성모라고 합니다. 원장 선생님 계신가요? 아, 최인자 원장님 말씀이세요? 네. 원장님은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성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하지만 원장님께서 가끔 오세요. 오늘도 오신다고 하셨는데요. 정말요? 성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1시쯤 오신다고 하셨어요. 성모는 시계를 봤어요. 지금 11시였습니다. 기다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기 소파에 앉아 계세요. 성모와 미숙이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오빠, 떨려요. 미숙이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성모는 손을 꼭 쥐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 1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발의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등은 굽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원장님. 성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성모를 봤어요. 잠시 멈칫했습니다. 혹시 성모니? 네. 선생님, 저예요. 성모는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아이고, 성모야. 얼마나 컸니? 최인자는 성모의 등을 토닥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동생이에요. 미숙이. 성모는 미숙이를 소개했습니다. 동생? 최인자는 미숙이를 봤어요. 안녕하세요. 미숙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 성모한테 동생이 있었구나. 최인자는 놀라워했습니다. 네. 작년에 다시 만났어요. 세 사람은 보육원 뒤편 작은 정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성모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미숙이와 헤어졌던 것, 다시 만난 것, 엄마를 찾고 있는 것. 최인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너희가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선생님, 혹시 제 기록에 어머니 연락처 같은 거 없을까요? 성모가 물었습니다. 최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성모야, 너 기억 안 나니? 내가 왔을 때 연락처가 없었어. 없었어요? 응.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보통은 보호자 연락처가 있는데. 성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단서가 없는 건가요? 잠깐. 최인자가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습니다. 성모야, 너 박도윤이라는 사람 기억나니? 박도윤이요? 응. 내가 20살 때쯤 한 남자가 보육원에 찾아왔어. 너를 만나고 싶다고. 성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잠깐 만났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성모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사과를 하러 왔다고. 최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너한테 명함을 줬어. 혹시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명함이요? 내가 내 물건 정리할 때 봤거든. 그 명함 어디 갔을까? 최인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사무실에 내 짐이 아직 있을 거야. 찾아볼까? 네, 부탁드려요. 세 사람은 사무실로 갔습니다. 최인자는 창고 문을 열었어요.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최인자는 상자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성모, 이성모. 이름표가 붙은 상자를 찾았어요. 있다. 여기. 상자를 열자 낡은 공책, 책들, 그리고 작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이거야. 최인자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도윤, 태성건설 대표이사. 성모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지? 그때 그 사람이 말했어. 자기 아버지가 내 어머니와 재혼했었다고. 성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새아버지의 아들이요? 그래. 그래서 미안하다고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 성모는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이 뭔가 알고 있을 거야. 성모는 미숙이를 봤어요. 미숙아, 우리 이 사람한테 연락해보자. 네, 오빠. 두 사람은 최인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너희 엄마 꼭 찾았으면 좋겠다. 최인자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성모야, 너 정말 잘 컸구나. 선생님이 자랑스러워. 선생님, 선생님 덕분이에요. 성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 최인자는 성모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두 사람은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오빠, 빨리 전화해봐요. 미숙이가 재촉했습니다. 그래. 성모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박도윤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이성모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모 씨, 정말 성모 씨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저예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얼마나 연락 기다렸는지. 저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물론이죠. 언제 괜찮으세요? 지금 당장이라도요. 그럼 내일 어떠세요?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주소 알려주세요. 도윤은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서울 강남이었어요. 내일 2시에 뵙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성모는 미숙이를 봤어요. 내일 만나기로 했어. 오빠, 떨려요. 나도. 하지만 이제 곧 알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요? 미숙이가 물었습니다. 그럴 거야. 꼭. 성모는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어. 성모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우리 곧 만날 수 있을까? 옆방에서 미숙이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 정옥도 병원 침대에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모야, 미숙아. 정옥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조금만 더 버텨야 해. 정옥의 손에는 그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쓴 편지. 꼭 전해야 해.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약 드셔야죠. 네. 정옥은 약을 삼켰어요. 하지만 눈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정옥은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모는 명함을 꼭 쥐고 잠들었습니다. 미숙이는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옥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세 사람을 갈라놓았던 그 비밀이 드디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05년 봄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성모와 미숙이는 강남에 있는 태성건설 본사 앞에 서 있었어요. 여기야. 성모는 높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빠 들어가요. 두 사람은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말했어요. 박도윤 대표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예약 있으신가요? 네. 이성모입니다. 직원은 전화로 확인했어요. 10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성모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떨려. 나도요, 오빠. 1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성모 씨? 44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네. 박도윤 씨시죠? 네. 오랜만입니다. 도윤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모는 악수를 받았어요. 이쪽은 제 동생 미숙이에요. 안녕하세요. 미숙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생분이 미숙 씨시군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도윤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방에 큰 책상과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물을 따라줬어요. 성모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랫동안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저도 이제야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성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어머니를 찾고 있어서요. 혹시 박 대표님이 뭔가 아시지 않을까 해서요. 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님을. 네. 저희가 어렸을 때 헤어진 이후로 소식을 모르거든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성모 씨, 미숙 씨, 먼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과요? 네. 제 아버지가, 그리고 저도 두 분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도윤은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뭔가요? 아버지가 남기신 서류들입니다. 두 분의 입양 서류, 이름 변경 서류, 그리고 도윤은 봉투를 성모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께서 두 분을 찾으려고 했던 기록들입니다. 성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입양 동의서, 후원금 기록, 그리고 편지 한 통. 이건 성모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성모야, 미수가. 엄마야. 성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 이름을 잊지 않았어. 이성모, 이미숙. 엄마는 기억하고 있어. 미숙이는 오빠 옆으로 다가가 함께 편지를 읽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어. 사랑한다. 엄마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곧 만나자. 꼭 만나자.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숙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찾고 있었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반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제 이기심 때문에 두 분과 어머님을 갈라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성모가 물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서울 마포구에 계십니다. 도윤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정확한 주소입니다. 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병원이요? 네. 심장이 많이 안 좋으시대요. 제가 뒤늦게나마 병원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모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어머님께서 두 분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세요. 빨리 가보세요. 성모와 미숙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사과드려야 할 사람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두 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오빠, 꿈 같아. 미숙이가 울먹였습니다. 나도, 진짜 꿈 같아. 성모는 주소를 확인했어요. 마포구 서강병원. 빨리 가요, 오빠. 두 사람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서강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는 한강을 건넜어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미숙이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곧 만날 수 있어. 30분 후 택시는 병원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뛰어내려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김정욱 환자분 어디 계신가요? 이름이 김정욱 씨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7층 705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오빠, 떨려. 나도. 7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701호, 702호, 703호, 705호. 문 앞에 섰습니다. 성모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모는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침대에 한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백발이었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연 두 사람을 봤어요. 잠시 멈칫했습니다. 혹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성모니? 성모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성모야. 정옥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모는 침대로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성모야. 정말 성모야. 정옥은 아들을 꼭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미숙이도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옥은 미숙이를 봤어요. 너는 엄마. 미숙이에요. 정옥은 미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아, 우리 미숙이.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성모가 말했습니다. 우리 만났잖아요. 이제 다시는 안 헤어져요. 정옥은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많이 컸구나. 정말 많이 컸어. 엄마도 많이 늙으셨어요. 미숙이가 웃으며 울었습니다. 그래, 엄마 늙었지. 정옥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편지 받았어요. 성모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이름 기억하고 계신 거 알았어요. 그래, 엄마는 단 한 번도 너희를 잊은 적 없어. 정옥은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성모, 이미숙, 엄마의 소중한 아이들. 엄마.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2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병실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헤어진 날의 이야기,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엄마, 저희가 다시 만난 곳 알아요? 미숙이가 말했습니다. 어디? 빵집 앞이에요. 빵집? 네. 제가 빵집 유리창 앞에 서 있었는데 오빠가 빵을 사줬어요. 정옥은 웃었습니다. 그랬구나. 빵집 앞에서. 신기하죠? 엄마도 우리한테 빵 많이 사주셨잖아요. 그래. 엄마가 가난해서 맨날 빵만 사줬지. 아니에요, 엄마.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성모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웃고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태어나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정말? 네. 우리가 모시고 살게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밤이 깊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려줬어요. 엄마, 우리 내일 또 올게요. 그래. 내일 보자. 성모와 미숙이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오빠, 우리 엄마 찾았어. 응, 드디어 찾았어.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병원을 나와 걷는데 익숙한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빵집이었어요. 오빠, 저기. 응, 빵집이네. 두 사람은 빵집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빵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었지? 응, 2년 전에. 성모는 웃었습니다. 들어가자. 엄마한테 빵 사갖고 가자. 좋아. 두 사람은 빵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맞아줬어요. 단팥빵 주세요. 많이요. 네, 몇 개 드릴까요? 10개요. 아니, 20개요. 미숙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20개나요? 네. 오늘 기분 좋은 날이거든요. 주인 아주머니는 빵을 하나씩 봉투에 담았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엄마를 찾았어요. 미숙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빵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엔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오빠, 응? 행복해요. 미숙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성모는 동생의 어깨를 감쌌어요. 이제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네, 오빠.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빵이 들려 있었고 가슴에는 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별을 보며 헤어졌던 세 사람이 드디어 다시 만났습니다. 잃어버렸던 이름을 되찾았고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어요. 빵집 앞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 후, 정옥은 퇴원해서 성모와 미숙이의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엄마, 밥 먹어요. 미숙이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어머, 우리 미숙이 요리 실력이 늘었네. 오빠가 가르쳐 줬어요. 세 사람은 밥상 앞에 둘러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함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다. 정욱이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밥을 먹고 나서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성모야.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정욱은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엄마를 찾아줘서, 미숙이를 찾아줘서, 엄마. 그리고 미안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 그러지 마세요. 성모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우리 알아요. 그래요, 엄마.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미숙이도 말했습니다. 정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우리도요, 엄마.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은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울림,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게 만드는 용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더 꼭 안아주고 싶게 만드는 마음. 1980년대 한국의 어느 봄날 헤어진 세 사람. 2005년 봄날 다시 만난 세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오늘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너무 늦기 전에. 오늘 이야기, 잃어버린 이름, 빵집 앞의 남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가장 먼저 감동 깊은 사연을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